그러면은 한국통문화대학교 부여방문관 모델링 사업 3개 공모 1차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2차 심사의 심사위원장을 맡은 동아대학교의 김기수 교수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심사에 참여해 주신 교수님 그리고 건축가 여러분 감사 말씀드립니다. 본 작품 심사는 설계 지침서에서 정의하고 있는 제반 사항의 준수 여부 그리고 저희 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정하게 되는 심사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차 심사의 대상은 총 8작품이고 본 심사를 통하여 2차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본 심사 방식은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심사 방법은 설계공모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침서에 명기되어 있는 방법을 참고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방식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은 해당 의견에 따라 공모업체에서 해당 서류를 준비하여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본 1차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1차 심사와 2차 심사를 어떻게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 좋을 건지 이 심사 방법에 대한 것들을 위원들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저기 먼저 1차 심사에 대한 부분부터 저희가 먼저 논의를 하고 2차 심사는 오늘 결정을 해도 되고 2차 심사를 다시 할 때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보시기에 먼저 8작품 중에 우리가 대상 작품을 2차 심사 대상 작품을 5작품 봤나요? 네, 맞습니다. 네, 5작품을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 선정 방식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로 이렇게 말씀이 없으시기 때문에 항상 사전 검토 의견서를 같이 한번 볼 필요는 없을까요? 네, 각자 아닌 볼지. 네, 일단 사전 검토 의견서를 보자는 의견을 주셨고요. 일단 위원님들 다 의견들 주시고 내용들 정하면 좋겠습니다. 황 의원님. 네. 같은 의견입니다. 석 교수님. 예. 일단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내용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으나 갑자기 든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투표를 할 때는 이제 네거티브 방식보다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가는 게 일단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1차 심사, 2차 심사 나눠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1차 심사 단계에서 또 너무 그러니까 선호가 갈리는 어떤 평이 주고받아지기보다는 1차 심사에서는 이제 각각의 어떤 특징들을 서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선에서 서로 뭐 토론이든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2차 심사 대상자를 뽑는 것이니만큼 이제 어떤 각 안에 대한 어떤 성격을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놓치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같이 서로 이제 공유하면서 특징들을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선호나 어떤 호불호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은 2차 심사 때 직접 이제 설명을 들으면서 그때 할 수 있는 방향 또는 그때 좀 더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안을 좀 볼 수 있는 그래서 오늘 1차 심사에서는 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지금 이제 석 교수님 주신 의견을 조금 보태면은 8개의 안들을 먼저 위원님들이 쭉 보시고 그리고 각 A, B, C, D 안 순서로 위원님들이 보실 때 장점만 오늘 단점은 얘기하지 마시고 장점만 얘기를 서로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그 다음에 투표를 하든지 안 그러면 뭐 선정 방법을 정하든지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죠. 네. 자, 그 패널이 있으니까 그 설계 설명서는 뭐 특별한 게 없으니까 패널을 좀 같이 한번 보고요. 쭉 돌아가면서 그다음에
때문에 패널 앞에서 그냥 보고 느낀 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점만 뭐 얘기해도 되고 뭐 특징 같은 것들 서로 좀 같이 판넬을 함께 보면서 그런 거를 공유를 좀 하고, 그다음에 그 5개 작품 선정하는 방법이 이제 선정 작품 2차 심사 대상을 우리가 투표로 뽑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3개 작품을 탈락 작품을 우리가 투표로 선정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 이제 아까 포지티브 방식이 5개 작품을 선정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예. 그것도 방법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쉬운 방법은 떨어뜨리는 작품을 우리가 선정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건 같이 한번 좀 논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찍 심사를 마치고 집에 가시려고 그러면 좋은 안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을 저희들이 보면서 또 네. 그런 얘기를 나누려고 그러면은 포지티브 방식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뭐 공통적인 의견은 쭉 이렇게 8개 작품을 이렇게 다 같이 보시면서 의견을 좀 나누고 다시 앉아서 저희들이 투표를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는 다시 한번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었고요. 지금 신 교수님께서는 그 전에 지금 이 설계 보고서를 보시자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 설정 검토 의견서의 얘기들이 사실 이제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별로 문제되는 게 없어 보이는데요. 네. 근데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같이 얘기했으면 하는 건데 네. 한 작품씩 얘기한다면 그냥 그 안에 녹아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럼 하나씩 보는 시간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저기 8작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같이 보기 전에 먼저 좀 심사위원님들이 지금 57분인가요? 예. 네. 그러면은 한 20분 정도 심사위원들 개별로 좀 이렇게 유심히 보시고 그리고 3시 20분부터 저희들이 A안부터 해서 이렇게 가면서 같이 보면서 의견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의하시면은 동의합니다. 지금부터 한 20분간 각자 안들을 조금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패널 방식으로 내는 게 디지털로 보고 출력된 걸 볼 때 또 다르게 분명히 있어서 그렇죠. 네네 설계 설명만 있을 때랑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네, 지금 한 20분 정도 자유롭게 좀 보시면서 체크를 미리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진행팀 네. 저기 안들을 여기에 네. 순서대로 올려주시면 저희들 보면서 되겠나요? 어떻게 심사위원님 시간 좀 더 필요하실까요? 아니요. 네, 되셨습니다. AM부터 올리겠습니다. 저기 참고로 우리 2차 때는 저기 이 설계자들이 오셔서 발표를 하나요? 네. 블라인드 발표인가요? 아니면 오픈 발표인가요? 오픈 발표입니다. 오픈 발표. 네. 자, 그러면은 심사위원들 개별적으로 쭉 보셨는데 지금부터 8작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신 것 중에 좀 특징적으로 보인다든지 아니면은 이 안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에 대한 얘기들이 있으시면은 각자 자유롭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면서 저기 이 설계 설명서에 있는 내용들도 같이 한번 이렇게 오픈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참고할 거는 설계 설명서 중에 제일 첫 장만 참고로 네, 개념이라서 네. 너무 포괄적이네. 이 작품의 특징은 몰입형 전시 공간을 왕릉의 개념으로 뭔가 이렇게 좀 이 객사 쪽에서 이게 포인트가 안 되는데 객사 쪽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게 좀 가장 특징인 것 같고 나머지 뭐 모든 작품들이 이제 건물 전체가 규모가 작아서 어떤 큰 뭐 여러 개 다양한 대안이 나오는 건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1층의 전시, 또 카페를 어떻게 둘 건지 위치에 몰입형 전시를 여기처럼 1층에 그냥 저 지하층에 둘 건지 아니면 어떤 작품 또 2층에 넣어서 전시 어떤 시퀀스를 좀 만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도 있고 어떤 작품은 적극적으로 어떤 그 경사로를 통해서 지하 몰입형 전시관으로 이어지는 뭐 이런 계획들이 조금씩은 차별화된 것 같은데 여기는 뭔가 이 몰입형 전시 공간 지하층을 좀 시원하게 객사 쪽에서 뚫어가지고 접근이 용이하게 하고 또 그 지하 공간이 조금 너무 답답한데 그 공간을 좀 오픈브이를 바로 열어서 수평으로 진입도 쉽고 또 어떤 지하층의 좀 답답한 느낌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좀 계획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엘리베이터 위치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어떤 대공간을 이렇게 어떤 뭔가 막아서는 뭐 큰 기둥처럼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여기에 있는 요 부분에 있는 상설 전시장 한가운데 유리박스를 이렇게 넣어놓은 부분들이 굉장히 좀 특이하게 보였는데 특이한 대신에 저게 뭘로 쓰려고 하는 의도인지 그게 엘리베이터 아닌가요? 가운데 엘리베이터가 한가운데. 있고 예, 여기 엘리베이터 있는 것 같아요. 예. 가운데 그걸 감싸고 있는 뭔가 주변에 일종의 전시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엘리베이터라고 하기도 조금 그렇고 전시 공간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특이하긴 특이한데 계속 저는 혹시 또 위원님 다른 의견 계실까요? 그 엘리베이터 샤프트 아닌가요? 그 그림이 좀 표현이 애매하긴 한데 엘리베이터 도화도 있는 것 같고 또 엘리베이터 주변으로 해서 약간의 이제 돌아다니는 복도를 통해서 뭔가 전시할 수 있는 어쨌든 중간에 이렇게 큰 무슨 기둥처럼 보이는 게 엘리베이터 샤프트 같아요. 센터에 엘리베이터가 있고 네, 이제 통로가 그 주변에 있고 네. 그 바깥으로 이제 유리로 된 전시 네, 공간. 그렇죠. 특이하게 그 안쪽에 있는 바닥이 이 삼계층 바닥이에요. 안에 있는 바닥. 그래서 저기가 삼계층인데 지금 3층으로 연결된 브릿지는 없고 이러다 보니까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 부분에 대한 좀 궁금했었습니다. 특징적이면 특징적이고 뭐 어떤 그 상세 전시 공간에 있어서 뭐 하나의 또 비주얼 포인트로서는 굉장히 말씀하시죠. 아니 뭐 일단 그러니까 요즘 그 많이 나오는 왜 수장형 아니, 개방형 개방형 수장고 네. 그 이미지와 조금 유사한 뭔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뭐 의도를 100%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가운데 저런 게 있음으로 인해서 좀 이제 뭐 장애인에 대한 배려 플러스 전시 공간이라는 어떤 정체성을 보여주는 일종의 오브제로서 이 대공간에다가 이렇게 뭔가를 만들고 싶은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다른 안들하고도 이제 많이 비교되겠지만,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지하 공간을 어떤 식으로 이제 진입할 수 있을까 또는 뭐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제안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 안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객사 쪽 퍼블릭 스페이스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그 제안을 한 안이고 좀 다른 안들하고 차별화가 될 수 있는 거죠. 혹시 뭐 두이님 또 의견 계실까요? 넘어갈까요? 거의 비슷한데 저도 제일 큰 특징으로 보였던 게 이제 두 가지였는데 몰입형 전시실의 진입 방법하고 가운데 이제 계속 말씀 주신 이제 그 수직 동선하고 전시 공간이 결합된 부분인데 이제 그 수직 동선하고 전시 공간이 결합되어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렇게 시각적 중심을 만들고 있어가지고 그 특징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또 한 가지 이렇게 평면에서 보면은 오히려 이렇게 전시 그러니까 강제 동선을 얘가 없애버리겠더라고요. 없애버려서 이제 그게 좋은지 나쁜지는 좀 판단이 될 것 같고 다른 안들과 같이 보다 보니까 이 생각이 들었는데 강하게 동선을 유도하는 안들이 있는 반면에 얘는 요 강한 포인트를 하나 딱 꼽아 놓음으로써 오히려 조금 더 자유롭게 볼 수 있게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 이제 사실 다른 것들하고 진행하면서 같이 토론해야 될 것 같은데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아마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 자, 그러면 다음 B안 보겠습니다. 좀 전에도 이제 몰입형 전시가 좀 지하층이 애매하게 돼 있어서 이게 메인 어떤 상설, 기획, 그 다음에 뭔가 몰입형 이런 전시 시퀀스를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볼 거냐 아니면 별도로 그 기획하고 상설하고 별도의 어떤 또 프로그램에 의한 전시 공간을 볼 거냐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좀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별도로 아예 아까 A안처럼 별도로 어떤 큰 그 공간만을 위한 별도의 동선을 주는 방법도 있고 근데 여기에는 같은 레벨에서의 어떤 진입 동선 좋지만 굉장히 또 협소해요. 무슨 뭐 불 들어가는 것처럼. 근데 요거는 만약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조금 좀 소극적인 것 같고 근데 그 몰입형 전시관이 개인 어떤 별도의 독립 동선이 있을 만큼 굉장히 아주 좀 좋고 좀 화려한 공간이 아니라서 그거를 메인 동선의 시퀀스에 좀 묶어주는 게 하나의 그 동선이 서로 연결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또 좋겠다는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접근성 때문에 또 기존 본동하고 연결성 이런 문제 때문에 별도의 동선이 또 있을 법도 한 얘기도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근데 여기처럼은 너무 협소하게 좀 소극적으로 하는 거는 좀 썩 좋아 보이진 않고요. 제가 좀 이어서 네네. 저 방금 말씀 주신 거하고 같은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는 조금 다르게 보긴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내용은 동의를 하고 근데 이 제안이 갖고 있는 전반적인 태도에서는 이 제안이 갖고 있는 태도에서는 맞는 제스처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협소해 보일 수 있고 이게 연결이 덜 전반적으로 저희 8개안을 볼 때 그 몰입형 전시실로 쓰기도 하고 다르게 쓰기도 했으니까 그래서 지하 경납고 공간이 적극적으로 연결된 안이 있고 아닌 게 있잖아요. 이거는 앞에 것도 그렇지만 소극적으로 연결한 안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근데 오히려 앞에 안보다 더 긴 동선으로 들어가잖아요. 일부러 그런데 보면은 저는 이 제안은 뭐 전시 시퀀스나 그런 데 신경을 쓰기보다 오히려 원래 건물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가장 많이 집중한 안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제안한 분의 입장에서는 원래도 별도의 공간으로 돼 있던 부분을
적극적으로 연결시킬 필요성을 못 느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연결하는 게 좋고 나쁘고에 대한 논의랑 별도로요. 이분의 전반적인 작품에 대한 태도에서는 이분은 이게 맞는 선택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원래 소극적으로 연결된 부분은 소극적으로, 그리고 이제 몰입형으로 그 갇힌 그 독립돼 있던 공간은 더 독립적으로 느껴지도록 하신 것 같고, 뭐 천창 중 하나를 활용한 뭐 수식적 제스처나, 저도 처음에 이제 빠르게 퀵 리뷰로 그림만 볼 때는 이 작품을 되게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요. 자세히 글까지 읽어보고 나서 이 기존 건축물에 대한 되게 분명하고 강한 태도를 가지고 태도를 설정해 놓으시고 한 군데 한 군데 되게 세심하게 들어가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되게 일관된 태도가 강하게 유지된 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형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같은 의견이기는 한데요. 여러 면에서 되게 많이, 그러니까 이 원형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매표소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이 원형의 부분과 같이 이제 그 조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조금 매표소 부분도 조금 보시면 그런 부분이 잘 드러나지 않았나, 그러니까 당을 설치한다든지, 그래서 조금 더 그 포지션을 조금 다르게 다른 하나 보면 그런 점들은 조금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제 지하 공간에 대해서 봤을 때 이제 적극적, 소극적이라는 이제 단어가, 저는 이제 이 작업 방식은 오히려 굉장히 적극적이지 않나, 그러니까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래서 여기 투시도에서 보이듯이 이제 외부화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골목길을 만들어서 사실은 여기가 외부 공간화 되어버리고, 그래서 여기가 비록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보기 꽤 긴 거리이지만 여기를 천장을, 지붕을 이제 걷어냄으로써 외부 공간화 시켜서 좀 더 이렇게 개방감을 어쨌든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그게 이제 물론 이제 지금 느낌은 상대적으로 저 전시실의 크기가 과연 뭐 적합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저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의도는 그런 하늘로 개방된 그런 골목길을 만드는 데 있지 않나. 그래서 실제로는 그 지하 공간이나 외부 공간에서 들어가는 관점에서 보면 그게 이제 지하가 아니라 수평적인 어떤 이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저쪽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또 어찌 보면 적극적인 방법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박물관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볼 때 기본적으로 몰입형 전시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천청 윗부분을 이렇게 다 뚫고 놨을 때는 사실은 몰입형 전시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여기서 의도하고 있는 것들이 뭐 금방 선생님들 말씀하셨던 것들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좁고 길게 쭉 당겨서 갑자기 공간이 하나 터지는 건 참 공간적으로는 좋은데 왜 여기가 그럼 몰입형일까? 예, 실질적으로 그게 조금 아쉬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부분이고요. 내부적으로는 금방 말씀하셨듯이 저 맨 위쪽에 있는 저 오브제들을 다루는 방법들이 기존의 공간들은 존중하면서 새로운 어떤 이런 시도들을 하시려고 많은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아서 한편으로 보면은 이 지금 그 상설 전시라고 하는 이 공간을 이분이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하셨구나.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런 오브제와 지금 내부의 어떤 공간들의 관계들을 볼 때는 충분히 어떤 그런 고민들이 일으키는 안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좀 느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우리 저희 시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몰입형 전시 지하 경납고를 이제 카페로 만든 좀 특별한 안 같네요. 다른 것하고 좀 생각하는 게 이제 그래서 이제 몰입형 전시관이 기존 본동에 들어가면서 전시에 대한 뭐 전체적인 시퀀스 공선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정리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제 그러는 반면에 또 그림자가 있죠. 단점은. 그래서 카페가 그 지하 경납고에 저희들 들어가 봤지만 아주 좀 들어가서 기분 좋은 공간이 아닌데 어쨌든 이제 바깥쪽으로 나오는 독립 계단이 뭐 있긴 하지만 그 내부 공간은 이렇게 카페로서의 공간적인 그 느낌은 썩 이렇게 뭐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게 한편으로는 이제 전시에 대한 공간에 대한 할애나 시퀀스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 카페의 위치나 또는 공간 또는 동선 이런 것들이 썩 좋지 않다는 생각도 좀 들었었고요. 이건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요 안이 가지고 있는 요 지금 그 1층에서 주 관람객 주 출입구가 이렇게 드러나는데 이 건물이 있고 건물 안쪽에 방풍실과 기획 전시실을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 같아요. 저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1층의 외곽 라인 안에 회랑을 두르고 안쪽에다가 기획 전시하고 실들을 따로 이렇게 만드는 이중적 공간 구조를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 작품에서 중요한 개념이었던 것 네. 같은데요. 그래서 2층 슬라브를 당초 지침대로 다 원형대로 오픈하지 않고 일부를 이제 가운데만 오픈식으로 했죠. 사방은 좀 슬라브를 막았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 회랑을 만들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이제 그렇게 2층 공간이 구성이 될 수밖에 없는 계획안. 저로 그래도 이렇게 들어보면 회랑을 만들어서 방풍실이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어쨌건 통과하자마자는 트여 있는 제스처 다시 만들어냈잖아요. 그 내부에서. 네네네. 그러니까 안 그랬으면 통과하고 나서 그 회랑 아래 낮은 데를 지나서 갔을 텐데 어쨌건 입구를 들어가고 나면 딱 트이게 만들어내고 회랑이란 또 한 가지를 만들어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솔리드 벽은 아니고 그림을 보니까 투명한 벽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이렇게 한 레이어를 더 만들면은 그 내부에서 그 바깥을 모르게 되잖아요. 모르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걸 보충하는 제스처로 이제 투명한 벽을 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저는 이 기획 전시실 1층 공간 안에 딱 서서 봤을 때 그 모습이 장면이 나와 있긴 한데 상상이 정확하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투명한 벽으로 둘러싸여서 원래 건물의 내피를 유리 너머로 보고 거기가 또 특수한 회랑이라는 공간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멋질 것 같긴 한데 하나 아쉬운 건 이제 그게 양쪽으로 다 그게 연출됐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반대쪽이 사무실하고 관리실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한쪽으로만 본다는 건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이 장면이 훨씬 입체적으로 양쪽이 다 연출됐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근데 공간이 워낙 부족하니까요. 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요 회랑의 이유가 이제 상상을 하자면 이제 이안 같은 경우에 굉장히 다른 안에 비해서 강력한 코어를 하나 새로 만들어서 좀 지하에서부터 3층까지 장애인이든 원활한 동선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새로 만들어진 코어는 이제 왼쪽편에 있고 그다음에 관람객을 위한 동선은 오른쪽에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 회랑 공간 자체가 어찌 보면 전체의 홀 역할을 하는 공간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니까 그걸 만들기 위해서 좀 이런 그 레이어가 한 단계 이제 후퇴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방문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 앞에 서게 되면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사람들은 이쪽, 바로 걸어서 진입할 사람들은 오른쪽 이렇게 들어가서 아마 그런 이유에서 저런 공간이 필요했을 것 같고 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또 저 회랑이 적절해 보이는 그런 관점에서 볼까요?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
그 패널의 왼쪽 아래가 다 그거를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 다 할애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건축가가 원하는 메인 동선은 방풍실을 통과하는 게 아니고 들어가서 좌회전을 해서 한 바퀴 도는 거잖아요. 그럼 딱 들어갔을 때 회랑에 섰을 때 투명한 유리 너머로 내가 최종 도달할 기획전시실의 모습이 한번 보이고요. 보고선 좌회전을 해서 오른쪽으로 계속 끼고 가서 본 다음에 메인 코어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되게 좁은 공간인데 동선을 되게 강력하게 유도해서 돌리고 있는 아니었죠. 그런 매력적이라든지. 그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 이 역사 자산에 대한 부분을 보존하는 방법 중에 요즘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 방법들이 기존에 있던 외벽 벽체는 건드리지 않고 안쪽에다가 새로운 유리나 구조체를 가지고 전체적인 걸 만들고 여기서 이제 이 잡아주는 이런 방법으로 쓰기는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안하고 유사할 것인가라고 이렇게 그 개념하고 이게 연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한편으로 보면은 이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가면은 면적이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보실 때 지금 상설 전시의 면적이라든지 기획 전시, 이 회랑도 다 면적이 지금 아마 그 주면적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 케이스에 이게 괜찮은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그러니까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만드셨다면은 과감하게 좀 이렇게 외부로 키워버리고 이렇게 접근하셨으면 이 계간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훨 좋았지 않았을까. 2층 슬럽을 그래서 좀 덮은 거. 이제 그 건물 규모가 이렇게 크지 않아서 그 예전에 그 건물이 초기에 이제 그 있었을 때는 슬라브가 없어서 이제 우리가 보는 오른쪽이 굉장히 크게 오픈되어 있는데 그 개방감이 굉장히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만약에 방풍실 안으로 들어가서 그 상설 전시실, 기획 전시실에서 보는 공간감이 조금은 원래 의도한 대로 좀 개방감이 없이 좀 답답해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상설 전시실에서의 어떤 높이에서의 어떤 그런 공간감이 이제 위에 올라가서 보는 거는 조금 더 그 당초에 의도한 그런 것들하고 조금은 멀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이게 지금 보면 동선은 그러니까 건축물로서의 동선은 되게 이제 그 나중에 구축이 되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건물은 그러면 무슨 건물인가라고 봤을 때 분명히 여기는 전시가 이제 주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공간을 구성하면서 전시가 약간 그냥 옆에 있는 그런 느낌이 돼버렸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재미난 공간이 만들어질 것 같으나 조금은 전시가 주이진 않게 됐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리고 몰입형 전시실 같은 경우에 측면에서 보게 되면 지금 요 공간의 부분이 이렇게 그 원형에 있는 형태를 그 앞에 코어가 지금 가리게 되잖아요. 그게 정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강력하게 너무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 면은 조금 많이 네. 네.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재밌겠지만 전시는 좀 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강력한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반대가 부족한 문제들이 동시에 지금 다 나와서 상부의 천창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셨는데 내부에 있는 중앙 천창은 어차피 잘 높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좌측 그 원형 그 스카이라이트가 그 아래를 좀 비워야지만 그게 쏙 빛이 뚫어지는 느낌이 나는데 이거는 중간 2층 슬랍에서 막아버리면 이렇게 쳐다보는 이런 것들은 좀 느낌이 원래 의도한 거하고는 좀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D 안 보겠습니다.
이 안 같은 경우도 그 지하 공간을 엄청 적극적으로 지금 활용을 하려는 의지가 보이는데, 이제 1층 평면에서 보시면 여기에서부터 눈이 너무 좋지. 1층에서부터 경사로를 지금 만들어서 여기까지 들어가게 만들고, 또다시 이쪽 공간에서 계단으로 이쪽 홀까지 나올 수 있는 이런, 어찌 보면 이제 지하 공간과 연결되는 동선을 두 개를 구성을 한 셈이고요. 그게 하나는 기존 좀 진입하기 애매했던 그 계단을 경사로로 바꿔버리고, 맞아요. 하나는 땅 속에서 이렇게 계단이 하나 더 생긴 그런 지하 공간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안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멀티미디어 이제 몰입형 전시관으로 가는 이제 코리더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뭔가 이 전시 공간 하나의 시퀀스를 좀 묶어주기 위해서 좀 거대한 램프를, 거대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내부 공간에서 어떻게든 좀 해결해 보려고 했던 좀 안이 다른 안하고 좀 차별화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좀 다른 거하고 좀 다른 게, 수장고를 이 박물관 본동에 있지 않고 이쪽 지금 매표소동 그쪽에 수장고를 확보를 해가지고 좀 좁은 전시 공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것도 다른 안에 비해서 좀 차별화된 안이 아닌가. 저도 사실 D안에 누구나 그렇지만 제 핵심적인 게 위에 그림 세 개에 다 나와 있어서 이제 새롭게 이번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경락고 공간을 인지를 못하고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그 부분이 새롭게 발견된 거니까 그 부분은 되게 적극적인 제스처로 해주고 수장고까지 밖으로 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제시된 안 중에 딱 저 메인 투시, 내부 투시도에 해당하는 장면을 다시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죠. 원형 복원이 가장 네, 저 장면을 만들어내기 위한데 가장 많은 노력을 한 아니었나 생각을 했습니다. 저 역시 저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 안의 가장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맨 위에 있는 우리 저 투시도 저 모습을 신 교수님이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30년 전에 봤던 김소호 선생님 건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저 시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 지금 우리 계단을 이렇게 쭉 올라가게 만들어놨던 부분들이 의도했던 거하고는 지금 방향이 이제 지금 다른데, 그래서 저가 아니 저는 맞다고. 이게 스트리트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렇게는 이 설계를 안 하시는데 그렇게 돼 있다라는 게 저는 조금 의아스러워요. 근데 어쨌든 공간적인 부분들을 잘 고민을 한 안이 아닐까라는 게 이 안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 보겠습니다. 이 몰입형 전시관의 입구 그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한 거, 또 외부 계단을 좀 객사하고 단찬하는 그 레벨을 계단형, 또 내부의 스테어의 어떤 형식을 통한 스탠드, 이런 것들이 좀 다른 하나하고 좀 특징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2층에 아카이브실을 이제 원형 천창을 이용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거는 조금 약간의 넌센스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너무 가까워져가지고요. 천창이라는 느낌이 의도하신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쓰여지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역시 몰입형 전시에 대한 부분들이 앞서 있었던 A안, B안과 같이 이렇게 접근했다는 게 이 안의 좀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앞서도 저는 이제 좀 몰입형 전시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 사실 디지털 전시나 몰입형 전시가 박물관 쪽에서 많이 늘어날 거고 또 전통대학교에서 지금 디지털 유산들의 유물들의 디지털 작업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이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인데 이제 사실 몰입형 전시를 이렇게 독립적으로 둬야 될 문제는 좀 아니지 않을까. 그거하고 어떤 연계선상에서 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쪽이 이제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제 그 박물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볼 때도 이게 독립적으로 놔두면 나중에 관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그런 부분들 이게 이제 왕릉에 이렇게 들어가듯이 하는 아이디어들을 많이 내셨는데 그런 쪽이 정말 그게 독립되어서 운영이 가능하다면은 정말 좋은 아이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아이디어인 측면에서 볼 때는 좋지만 역으로 이제 관리적 측면에서 볼 때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은 여전히 조금 걱정이 됐던 썬큰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만 썬큰이 아니고 그냥 불패 있는 정도의 느낌이라서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공간이 부서운 건 평면적이어가지고 그쪽이 조금 아쉽다. 이게 이제 2층의 바닥 면적이 다른 안에 비해서 이제 많다 보니까 1층 공간을 참 알차게 구성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밀도가 굉장히 높게. 저기 궁금한 게 이 학교 박물관 측에서는 왜 심사에 관여를 안 하시려고 박물관장이 되게 섭섭해하실 것 같아요. 저희 법규상 건축사만 건축만 하시는 네. 혹시 또 안에 대한 의견 없으시면 F1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안은 어떤 컨셉트 풍경으로서의 주변과의 관계 맺기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시고 지붕 녹화를 이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그 한식 기와를 걷어내야 되겠죠. 지붕 녹화 그래서 그 지붕 녹화한 게 가장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게 당초에 저도 어디 잡지에서 기와를 당초에는 안 얹으신 거 아닌가요? 원래 김선생 그냥 노출슬라브 노출 같은 원나는 노출슬라브 했는데 전통 시비가 붙는 거 그렇죠. 그게 아마 얹은 거고요. 그래서 좀 안 어울리는 건긴 하지만 또 그 자체가 또한 역사일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걷어내고 지붕 녹화를 하는 게 보통은 원형 회복 차원에서 그렇지 모르겠습니다. 저기 들어가 있는 개방형 수장도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이게 아니 좀 스페셜한 제안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사실 아까 이제 제가 이 박물관 측에 좀 의견을 여쭙고 싶었던 부분들이 이게 이제 박물관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에 따라서 이렇게 개방형 수장고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는 이렇게 쓰면 안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이 어떻게 가실지
굉장히 저는 좀 궁금했던 게 나중에 이 박물관이 폐쇄형 수상고 역할을 하고 또 일반 수상고를 이렇게 두실 건지 지금 여기는 이제 개방형 수상고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역시 이게 이제 특징이긴 하지만 이거를 볼 때는 박물관 측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실까 하는 게 조금 궁금했던 아니냐면서 여기 안 같은 경우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지하 공간 같은 경우에 이제 아예 이쪽 땅을 이렇게 파내서 측면에 출입구를 하나를 더 만든 셈이죠. 그래서 평면에서 보면 입구 같은 입구, 그러니까 그럴듯한 잘 만들어진 입구가 3개가 생긴 것입니다. 각 영역별로. 그러니까 지하 공간은 지하 나름의 어떤 제대로 된 홀이 하나 생긴 셈이고, 그다음에 1층 같은 경우도 기획전시실 주출입구가 하나 있고, 상설전시실 주출입구가 하나 있고,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공간이 활용 가능할 수도 있겠다. 운영 측면에서 어떨지 모르겠으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기능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파내면서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인지되는 게 3층, 4층, 이렇게 3층으로 보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 건축물 자체는 이제 박제돼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어요. 이쪽 측면으로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될 텐데 상큼 문화 광장적으로 그쪽 측면에서는 거의 박제된 건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게 말씀이죠. 역시 그 아이디를 제안을 하면 두 개의 문제, 혼자지 않는 처럼. 맞아요. 빛과 근장. 네. 저도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하면 좀 분류를 해보게 되잖아요. 프로젝트들 할 때 저는 사실 분류를 할 때 본 것까지 하면 B안하고 D안하고 F안을 조금 하나로 묶어서 했었는데 원래 건물에 대한 태도를 되게 핵심에 둔 프로젝트를 좀 묶어서 인지했었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쪽을 파냄으로써 원래 걸 더 오브제처럼 남긴 것 같다고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내부도 사실은 메인 투시도를 앞에 D안이었네요. D안처럼 잡진 않았지만 거의 비슷할 거거든요. 비슷할 건데 이제 그거랑 다른 건 이제 지하 공간에 대한 활용 측면에서 다른 거고 이제 지하 공간에 대한 활용도 뭐 지금 잠깐 이 프로젝트 얘기는 아니지만 분류하자면 원래대로 독립된 채로 놔둔다 것들이 있고 적극적으로 연결한다 아니면 적극적으로 연결 안 할 거니까 프로그램을 그 전시가 아니고 딴 걸로 바꾼다 뭐 그런 태도들이 있잖아요. 있는데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저는 그 방향은 분명했었다고 보고요. 원형에 대한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간 제안 중 하나라고 생각해서 그런 면 저는 되게 인상 깊게 봤고 아까 맨 처음에 박상진 위원님 말씀해주신 녹화에 대한 부분이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프로젝트에 한정돼서 안 보고 김수근 건축에 대한 걸 오히려 너무 번져나간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담쟁이를 올리는 게 이제 그러니까 저는 저런 오브제로 만든 제스처랑 오히려 부딪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오브제로 만들었으면 강하게 오브제로 남았어도 됐을 것 같은데 풍경에 녹아든다는 제스처가 담쟁이를 갖고 와서 꼭 들어갔어야 됐나 하는 생각이 되게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꼬마처럼. 저는 그 부분이 오히려 저는 조금 헷갈렸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근대문화에서 회의할 때 지금 아라리오에서 그 건물을 쓰고 있잖아요. 보수 비용으로 10억 들었지. 담쟁이. 이게 이제 벽돌의 손상도 오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녹색 건축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오래된 건물 경우에는 이 손상도가 높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나서 물론 이제 앞서 이게 설명들 보면은 이 김수근 작품들 중에 이런 담쟁이 등불과 이런 어떤 녹색 건축에 대한 얘기를 가져와서 정말 위에도 제가 이 담쟁이 등불을 지붕을 덮었을까 이렇게 좀 의심하면서 봤던
근데 저게 만약에 지유류라는 쪽으로 갔으면은 훨씬 또 다른 얘기를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연 보겠습니다. 이것도 지하 공간을 다른 프로그램으로 풀어낸 아니잖아요. 풀어낸 아닌데 다르게 제시한 게 두 개 있었는데 하나는 앞에 이미 봤는데 카페였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이게 더 합리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면서 갔었거든요. 처음에 뮤지엄 샵을 연결시키고 기획 전시를 분리하고 그게 지하전 공간으로 쓰인다는 면에서 괜찮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또 반대로 또 생각을 했었던 거는 황혼학습이 조금 더 힘들 텐데 카페를 쓰는 것보다 그런 생각도 들었었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적극적 연결 동선도 같이 있는 아닌데요. 프로그램도 바꾸면서 적극적 연결도 했는데 이제 원래 연결됐던 부분하고 다른 쪽에서 연결을 했는데 이제 그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다,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께 질문드리고 싶은 건데 부담이 안 될 것도 같거든요. 그 바깥에서 진입하는 동선하고 사실 합쳐져 보여서 어느 쪽을 하든 아까 뭐 적극적 연결한 앞에 본 안 같은 경우도 슬래브 일부를 드러내야 되는 건 같은 얘기여서 거길 드러내나 여길 드러내나 비슷할 것 같긴 해서요. 그래서 저는 사실 부담이 그렇게 크게 되지는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봤고, 이렇게 기획전시실로 제시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었겠다. 뮤지엄 샵을 연결한 거는 저는 좀 이렇게 새로운 관점처럼 느껴졌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제일 좋은 장점이라고 하면 엘리베이터가 전층이 연결이 돼요. 지하층부터. 그래서 그런 수직 동선이 해결을 했고, 그게 기획전시실로 가는 이제 경사로와 또 연결이 가능해졌던 것 같아요. 3층 연결은 안 되지 않나요? 3층까지는 연결이 안 되는 거네요. 이제 신 교수 말씀하셨듯이 몰입형 전시하고 기획 전시에 대한 부분들, 이 전시실의 위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좀 제안을 했던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카페 공간이나 회의실 공간이나 이런 쪽을 봤을 때는 충분히 어떻게 보면 내부 공간을 즐기면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유도를 했다. 그러니까 아마 이 팀도 역시 내부 공간에 대한 대 공간에 대한 부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면서 프로그램들을 배치할 때 고민을 많이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편이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얘기할 기획 전시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정 어떤 이런 기획이 되지 않으면 전시는 안 쓰는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제 지하 공간이 가지고 있는 전시에 대한 부분들이 황혼학습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박물관 운영하다 보면은 제일 힘든 부분들이 이 전시품이 어떤 게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환경을 맞춰줘야 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고민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혹시 다음에 그 발표를 하신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건축에 대한 얘기들은 다 우리가 건축을 전공하셔서 공간도 읽히고 특성들도 읽히는데 이 전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 건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은 좀 설명을 들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기획전시라는 게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전시가 될지 모르는 거라서 굉장히 융통성 있는 공간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단입부터 또 층고부터 또 내부의 어떤 여러 가지 공간 조건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대응이 가능한 공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거기는 너무 픽스가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이 과연 기획전시 공간으로 활용 가능할지 그런 것도 좀
마찬가지로 지금 그 몰입형 전시실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삽입된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을 전부 다 이렇게 음악 스크린을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이 위치에 몰입형 전시실이 있는 팀들을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럼 원래 의도하는 바하고 맞을 수 있는지 오늘 부분에 대한 고민이 어떻게 된 건지는 조금 더 들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몰입형 전시를 옮겼듯 다른 안도 이렇게 했어요. 지금 똑같았어요. 네. 앞에 거. 그러니까 그 일단 지금 네. 두 팀 지금 몰입형 전시 위치가 또 얘기 없으시면 마지막 H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말씀 주시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설명이 가장 심사위원들 믿고 제출했던 단계 시간이 부족하셨던 것 같아요. 보고 읽어주십사 다 아실 것 같아요. 뭐 이런 하시고 싶은 걸 다 표현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썬큰 몰입형 전시관 쪽 제일 지금 썬큰으로 하시겠다는 거 외에는 특별히 이렇게 나타나는 계획 요소가 별로 없었어요. 뭐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은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전체 종료를 했고요. 8개의 안을 이제 각자 말씀을 주시면서 장점 그리고 약간 우려되는 얘기들도 이렇게 의견을 나눴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8작품들 중에 5작품을 선정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선정하는 방식이 이제 저희들이 뭐 하나하나 보면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올리고 싶은 각자 위원님들이 올리고 싶은 이 안을 이렇게 투표를 해서 그걸 취합을 해서 가장 이렇게 2차 안으로 보고 싶다는 안들을 이렇게 선정해 주시는 안이 있을 것입니다. 투표나 아니면은 한 작품씩 지금 보면서 올리고 내리고를 결정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하면 좋겠습니까? 투표가 좀 덜 잔인하지 않을까요? 투표했으면 좋겠는데 그 방식에 대해서 조금 네네. 아까 저는 기본적으로 숙정 교수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투표는 저는 항상 포지티브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경우가 사실 저는 조금 특수하다고 생각하는데요. 8개밖에 안 된 5개를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포지티브 투표를 했을 때 그러니까 다득표를 받은 작품에 대한 선입견이 2차 발표 심사 전에 생길 수 있어서 그게 조금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제 입장에서는 예외적으로 차라리 네거티브 투표를 하든가 아니면 보통 투표를 해도 5개를 뽑기 위해서 2개나 3개씩 뽑으시잖아요. 그러지 말고 포지티브를 할 거면 진짜 5개를 다 5표를 해서 뽑아서 포지티브를 하든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그러니까 다득표에 대한 선입견이 다들 안 생겨야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예를 들어
5개가 정해졌을 때 그 안에서 이제 득표 순위 자연히 생길 텐데 그거는 이제 심사위원장님만 알고 계시고 저희한테는 공개가 안 되는 것도 좋고. 그 방법도 저도 알고 싶죠. 근데 사실 저는 좀 다른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2차 심사 때는 당연히 어떻게 보면 좋은 포지티브한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 단계에는 2차 심사를 보고자 하는 안을 5개를 이렇게 선정을 하는 방법이 있고, 이게 5개를 굳이 이렇게 선정을 하지 않으면은 역으로 5개를 선정한다는 건 3개는 빠지는 거예요. 3개를 그냥 이렇게 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5개를 저희들이 선정을 할 거냐 아니면은 2개 내지 3개를 그냥 정해서 내릴 거냐, 요거를 정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 이제 저는 이제 항상 포지티브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가 이제 심사위원님들 각자 이제 어찌 보면 나름의 관점으로 이건 이런 측면에서 좋다 또는 이런 측면에서 논의할 만하다라는 게 아마 있으실 텐데 이제 이게 네거티브 방식으로 가다 보면 나는 이 안이 이런 측면에서 뭐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으나 나 이외의 다른 분들이 얘는 별로 이 안은 별로 뭐 의미가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정작 이제 나는 더 이상 뭐 모르겠는데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게 어찌 보면 소수 의견일 수도 있고 그래서 포지티브한 방식으로 이제 나는 이런 점에서 최소한 이 작품에서 이런 점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뭐 말씀하셨던 5개든 뭐 몇 개를 투표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그 다득표 5개를 선정하기. 물론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뭐 한 번에 안 끝나고 2차, 3차가 이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투표 횟수가. 그 방식이 좀 더 다음 관계는 없다고 생각해요. 2번, 3번 하는 게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혹시 이제 5작품만에 선정되지 못한 안이 생겼을 때 그대로 그냥 표결로 저희들이 끝을 낼 건지 아니면은 정말 이 안은 나는 한 번 더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기회를 한 번 더 부여를 할 건지 요거만 아마 정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속에서 저희들이 이제 결정을 할 때 각 심사위원별로 본인이 원하시는 5작품을 한꺼번에 다 얘기를 하실 건지 아니면 4개 정도만 얘기를 하면은 뭐 사실 5개를 선정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5개를 할까요? 4개를 할까요? 5개를 하는 게 5개를 하시겠습니다. 예, 그러면 5개를 그 2차 심사 대상 5작품씩을 투표를 하시죠. 투표를 여러 번 하더라도 네. 자 그러면은 이 준비팀은 이 운영팀에서는 5작품을 저희들이 어떻게 8개를 두고 5작품을 동그라미 치는 방법으로 준비를 하는 게 낫겠죠. 그렇게 해서 투표 용지를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제 그러면은 그 순서가 이렇게 정해질 건데 그 순서에 대한 얘기들은 굳이 저한테 얘기를 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A, B, C, D가 어떻게 되는 게 이런 얘기는 굳이 안 하시고 그 대상이 되는 것들만 얘기를 해주시고 그럼 5작품 내지 5, 6 이렇게 이제 걸렸을 때만 그 얘기만 잘 해주시고 이해했습니다. 저 역시 이제 이 작품 5개 다 받았다 이러면 저도 선입견이 생길 수가 있어서 그거는 좀 피하고 싶어요. 패널을 다시 패널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위원장님도 안 보는 방법이 있네요. 네네.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되는 것만 제가 보는 정도로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운영팀에서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4개가 올라갔습니다. 5, 6, 7, 8만 그러면은 그건 주시면 묶을까요? 네, 5, 6, 7, 8만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5, 6 어떻게 되는지 얘기할 필요 없이 5, 6, 7, 8번이 대상이 되는 네 작품만 그냥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하시는 동안에 그러면 저희들이 2차 심사 때 발표하실 내용들에 대해서 좀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래도 몇 개는 꼭 물어보고 싶은 얘기들은 좀 의견을 드려야지 준비를 해오시지 않을까 아니면 전혀 다른 얘기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당황스러워 하실 것 같다는 생각에 조금 저희들이 질문을 한다면 주안점을 어디에 두고 어떤 얘기를 좀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들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공통 질문이 돼야 되니까. 네. 공통 질문. 그리고 그 네 작품을 전부 다 다시 한번 저희들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 한 표씩 행사. 아니 한 표가 되든 두 표가 되든지 그러니까 5, 6, 7, 네. 8 네, 등에 그거는 대한 정리했습니다. 번호만 5, 4개만 6, 7, 8번 번호 4개만 네. 투표 용지를 만들어서 5개 네. 네. 만들어주시면 아, 저희가 투표 이제 몇 표를 적을지 적다고. 아니 그건 적을 필요 없고요. 아, 빈칸으로. 지금 5, 6, 7, 8 네 작품에 대해서만 알파벳 번호만 주시면은 네네. 예, 저희들이 의논해서 하나만 택할지 아니면 2개를 택할지 알겠습니다. 의논하겠습니다. 자, 구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ACEH. 공통 질문을 다시 이 시점에서 주는 게 오히려 또 혼란을 어떤 또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어차피 지침에 공부한 대로 요 내용을 가지고 발표를 하기로 했으니까 요걸 듣고 저희들이 궁금한 거를 네. 그때그때 물어보는 게 그럴까요? 나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준비하는 것도 꽤나 네. 예, 그러니까 부담이 오해를 있고.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물론 네. 위원장님이 친절하게 뭔가를 좀 편의를 좀 봐주자고 하시는 말씀인데 오히려 그게 또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중간 정도로 아니면 그 답변 시간을 그냥 조금 더 자유롭게. 네. 그러니까요. 네. 우리 지금 2차 때는 발표 몇 분? 10분 하기로 하잖아요. 네, 지금 지침상에는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이렇게 질의응답 나와 10분. 있습니다. 질의응답을 뭐 한 15분. 질의응답을 한 15분으로 늘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도 10분 하니까 또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내용 다 못하시고 근데 네 작품 중에 저희들 한 표씩만 네. 예. 네 작품은 다 비슷하게 선정하셨던 것 같고요. 예, 한 작품 말씀 주시죠. 한 작품만 나왔습니다. 예. 동률이 나왔습니까? 둘둘원, 둘둘일. 둘둘 원입니까? 네. 그럼 두 작품만 다시 주시겠습니다. 그 한 분이 캐스팅 모드를 지고 계시고
저기 학교 측에 좀 여쭤볼게. 우리가 지금 이 건물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오래됐잖아요. 오래됐는데 아마 수학을 설교하거나 이렇게 갔을 때 저는 걱정되는 게 이렇게 오래된 건물들을 리노베이션 할 때 이제 특히 구조적인 문제하고 설비적인 문제가 이게 같이 들어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사전에 구조 검토를 했을 때는 슬라브 철거로 인한 구조 내력의 문제는 없는 걸로 확인을 했고요. 네. 설비 부분은 어차피 대대적인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고 있어서. 근데 지금 저기 우리 설비 라인들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나요? 왜냐면은 네. 제가 이제 모비평 전시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은 네네. 전기 용량이 확 달라지잖아요. 그럼 뭐 필요하면 증설을 해야지. 증설해야 되죠. 지금 저희 저쪽에 300kW로 잡혀 있는데 네. 그 중에 지금 100kW를 쓰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건 뭐 다른 얘기입니다만 전기 용량이 저 건물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300kW는 그 일대를 다 먹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아마 증설을 해야 할 겁니다. 필요한 이게 이제 오래된 건물 경우에는 사실 구조나 설비에 대한 부분에 지금 기준을 거의 만족을 못 시키는 게 많아서 이제 특히 이제 저희들 이런 그 건축물들을 보면은 제일 힘든 게 이 설비가 과하게 이제 들어오는 순간 그 건물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들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특히 이제 박물관 같은 경우 이제 그럴 소지가 좀 많잖아요. 따로 박물관에서 저게 우려되는 상황이나 저희 심사위원들한테 좀 당부 주시고 싶은 의견들은 정리해서 전달해 주실 수 있나요? 2차 심사에서. 아니면 2차 심사 전에 저희 네. 이제 박물관장님 한번 같이 오셔서 얘기를 좀 티타임이나 하시도록 할까요?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냥 전달해 주시죠. 얼굴 막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개방연수정보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네, 이런 몇 그렇죠. 가지 부분들 저희가 그러면 제시된 안들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의견이 있으신지 한번 확인해 본인들 보겠습니다. 의견들만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그걸 참고해서 심사를 하면 되니까. 네, 약간 저희가 운영 계획을 받기는 해서 그 운영 계획을 이제 같이 아직 지침에 안돼 있는 네 지침에 공개를 했는데요. 사실 말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아마 그 공개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으십니다. 다르진 않아요. 예. 그리고 한 번만 확인만 더 네,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이 작품을 보셨어요? 아니, 아직 안 보신 거죠? 결정되셨나요? 네. 최종 결정 작품은 이 B, C, D, F, G 안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B, C, D, F, G. F, G. 사인하면 되죠. 네. 예. 자, 그러면은 그 심사 결과 2차 심사에 오를 5개 안은 B, C, D, F, G 안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시간 동안 이 심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 또 그리고 본 설계 공모에 좋은 작품을 이렇게 제출해 주셨던 참가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으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부여박물관 리본딩 사업 설계 공모 1차 심사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